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머랭님께서는 시들무에서도 여러가지 직업괴담 및 여러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현재 직업은 간호사를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머랭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지만 바쁘시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네. 네. 왠지 오랜만이라서 처음 하는 것처럼 약간 떨리네요. 혹시 MBTI가 처음에 E로 시작하세요? I로 시작하세요? 아이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처음 참여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항상 또 말씀 잘 해주고 계시니까 요즘엔 또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죠? 머랭님? 어마무지하게 바쁩니다. 아이고, 아픈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머랭님이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는 어떤 주제가 될까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 무당집으로 들어갔던 친구 얘기가 한 차례 더 있어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아마 생방송을 못 들으셨던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는 얘기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제 친구는 같이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동기가 요양병원에 갔다가 요양병원에서 한 분이 사망하시는 걸 봤는데 그분이 벌전을 받은 무당분이셨고 맞아요. 그 무당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봤던 마지막 사람이 제 친구였었고 그것에 원한을 삼아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다니다가 그 친구와 애매하게 몸과 눈이 열린 상태가 돼서 이제 이것저것 빙의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도와줬었는데 맞아요.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산에 갔다가 당산나무 같은 걸 잘못 만져가지고 몸이 완전 열리게 되면서 평생 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무당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거나를 결정을 하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무당집에 들어가면서 에피소드가 끝났었는데 맞아요. 그 뒤로 이제 걔가 되게 많은 좀 우울함이 생겨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다가 최근에 한번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또 얘기를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맞죠. 이게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들었을 때 아니 이유도 없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로 다시 연락을 주셨을지 이야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머랭이죠. 이제 이 친구는 결국에 모든 걸 포기하고 무당집으로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 뒤로 우울해서 연락이 다 끊겼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서 무당집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아예 그 들어간 일주일 동안은 울고 그냥 방 안에 처박혀 있었대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물도 제대로 안 마시고 그냥 방 밖에 아예 발걸음을 내딛지를 않았대요. 친구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몸적으로도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했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며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몸이 됐으면 이런 생각에 엄청 막 우울한 생각만 하고 막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거의 우울증 상태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당 그 제자분들이 지켜봤는데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자신을 그냥 끌어내가지고 마당에 내쳤대요. 그 무당분이 안 먹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우울증으로 굶어 죽으나 나가서 아무 영한테 몸 내주다가 사고 당해서 죽으냐 뭐가 다르냐고. 그럴 거면은 여기 나가라고. 나는 여기서 송장 치우기 싫으니까 나가서 너 그냥 영가들한테 놀림 당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네가 살라고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내준 방이지 죽으라고 내준 방 아니라면서 맞긴 하네. 엄청 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는 거기서 엄청 그 마당에 주저앉은 채로 막 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서럽다고. 나도 안다, 아는데 계속 왜 나였을까라는 생각만 들고 이대로 죽고 싶다가도 무섭고 억울해서 못 죽겠는데 또 살자니 평생 이대로 어떻게 사냐고 엄청 울었대요, 마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무당 선생님이 울고 있는 제 친구 어깨 토닥이면서 위로를 해줬대요. 네. 너가 평생 이 좁은 마당 안에서만 살라고 했냐. 너 여기가 무당집인데 너 하나 지키는 비방 정도는 못 가르쳐 줄 것 같냐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여기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몸을 정갈히 하고 여기서 배우면은 초반에는 1, 2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밖에서 귀신한테서 너를 숨겨줄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진심을 다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될지 비방이 얼마나 강해질지는 다 네 마음과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사실 그 좁은 집 안에서 평생을 거기 안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생각을 해보면 그 무당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은 그럼 제 친구는 뭐 계속 누가 돌봐줄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간 것도 생각해보면은 뭐 방법이 있어서 데려갔겠거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친구는 일반의 희망을 가지고 울면서 그래 하겠다고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뭐든 해볼 테니까 자기 살려만 달라고 자기는 이대로 너무 억울해서 여기 안에만 갇혀서 못 살 것 같다고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무당 선생님이 그러면 일단 밥부터 먹으라고 밥부터 먹고 푹 자고 내일 아침부터 자신이랑 같이 자기 산에 있는 기도터로 같이 가자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대신 오늘부터 자신이 준 부적이랑 그 염주 팔찌 같은 게 있었대요. 그거를 꼭 지니고 있으라고 하셨대요. 네. 이 산 자체가 자기 심내의 영역이어가지고 잡기가 없기는 없는데 제 친구는 현재 언제든 약간 깨질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잡기는 없지만 누군가 어떤 귀신이든 흥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건드리면 바로 빙의가 될 수 있고 또 언제 그게 잘못 건드려지면은 그 몸 안에 있는 그릇 깨져가지고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그냥 최대한 비방을 다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무조건 그걸 다 차고 지니고 있으라고 했대요. 24시간 내내. 야, 위태롭다, 위태로워. 예. 그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 울면서 억지로 밥을 먹었대요. 진짜 눈물 젖은 밥이죠. 억지로 밥을 먹고 잠도 안 하는데 억지로 잠을 잤대요. 일주일 만에 제대로 밥을 먹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무당 선생님을 따라서 산을 타고 올라가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드리게 됐대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죽을 것 같았대요. 산 올라가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미 기력이 너무 쇠했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지, 쉬면서 체력도 제대로 못 길렀는데 귀신한테 괴롭힘도 당했지 하니까 거의 기어가듯이 갔대요. 근데 너 중간에 포기하면은 지금 이거 기도터 올라가는 거 중간에 포기하면은 너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거의 4발 짐승처럼 기어서 끝까지 올라갔대요. 거기 기도터를. 그래가지고 그거가 너의 지금 마음의 가짐이라고. 너 이거 못 올라오는 순간 너도 네 인생도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되게 무당 선생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대요. 올라오는 것까지. 그래서 겨우겨우 진짜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까지는 진짜 죽을 것 같았대요. 자기가 매일 올라가는 게. 근데 다행히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체력도 붙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터 올라가서 기도할 만한 상태는 된 거예요, 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도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영안이랑 이런 거는 완전히 뜨게 된 거예요. 무당집에 있으면서 몸은 완전히 그 영매 체질이 됐었는데 영안은 살짝 애매하게 떠 있었었거든요. 근데 영안이 완전히 뜨게 됐고 원래 무당집 근처에서는 안 벗어나니까 이상한 귀신 많이 안 봤대요. 다른 귀신 같은 경우는 조금씩 보기는 했는데
이제 하도 자기가 그 전에 봤던 무서운 귀신들이 있으니까 약간 아무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러다가 무당 선생님이 한 2-3달 지나니까 약간 바라지 일 같은 걸 시키기 시작했대요. 손님 받는 거랑 치료하는 거 같이 보라고. 여기가 약간 자기 빙의 치료를 해줬잖아요. 여기가 막 부적을 써주고 그냥 신점 봐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빙의 치료를 퇴마해주는 그런 곳이었대요. 굿하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물론 친구는 이제 몸에 비방을 두르고 약간 그런 굿 같은 거를 할 때는 부적으로 된 결계 뒤에서 봤대요. 왜냐면 약간 그런 거 보는 것 자체가 얘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근데 대신 얘한테 괜히 튕겨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얘는 금줄로 된 결계에서 부적을 그 금줄에 붙이고 어느 공간 뒤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봤대요. 그러니까 그 빙의자가 이제 무당이 굿을 하면서 그 빙의자가 싸우는 모습을 네가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가 비방을 가지고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고 너도 나중에 만약에 비방을 가지고 있더라도 네가 빙의가 된다고 느낌이 들면은 이렇게라도 최선을 다해 싸워라. 약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또 그 중간에 빙의가 되면은 자신이 받아야 할 치료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3-4달 동안 총 5명 정도의 사람이 빙의 치료를 하러 왔는데 한 명이 딱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대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딱 한 번이 자신이 엄청 위험할 뻔했대요. 일단은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치우고 있었는데 밖에서 예약을 한 손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열었대요. 문을 열었는데 친구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영가가 있었는데 두 눈이 아예 없이 뚫린 채로 피가 흐르고 얼굴에 살점은 누가 긁은 것 같이 다 너덜너덜해가지고 다 찢어지고 문드러진 얼굴이 보여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뒤로 넘어졌대요. 근데 이제 그게 성별을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너덜너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무당 선생님이 달려 나왔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친구를 바닥을 기고 있는 친구를 달래서 일으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는 벌벌 떨면서 겨우 일어났고 무당 선생님이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분리해서 보라는 말에 약간 심호흡을 다시 하고 손님을 봤대요. 그러니까 그제야 당황한 중년 여자분 얼굴이랑 그 옆으로 약간 예전 자신이랑 비슷하게 초췌하고 마르고 텅 빈 눈빛의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대요. 근데 진짜 엄청 말랐었대요. 거의 한 30kg대쯤 돼 보이게 엄청 마른 여자가 보였고 그 뒤에 아까 자신이 봤던 그 흉측한 영가가 아까보단 흐릿하게 그 여자 뒤에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가가 두 눈이 없는데 그 눈이랑 마주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약간 입을 찢으면서 웃는데 그 입 안에도 약간 검은 블랙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입안이 보였는데 진짜 활짝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약간 무당 선생님이 준 그 비방 중에 하나인 염주팔찌 있잖아요. 그 약간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당 선생님도 그 영가를 봤나 봐요. 근데 그 영가를 보더니 약간 얼굴이 굳으시고는 이제 자기까지 데리고는 신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상담할 때는 그 신당까지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긴 했거든요. 근데 상담할 때부터 신당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 친구는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결계 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뒤에 앉았대요. 그냥 그 뒤에 앉았더니 거기에 갑자기 그 무당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부적을 몇 개 더 쓰더니 금줄에 몇 개를 더 붙이시더래요. 그러니까 약간 숨이 쉬어지더래요. 그 전까지는 뭔가 자기를 너무 찌르는 듯한 느낌에 숨이 잘 안 쉬어졌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시선 같은 게 좀 덜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오게 된 경위를 듣는데
거의 딸은 힘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그 중년의 여자분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딸이 어느 순간부터 악몽을 꾸더니 딸이 말하길 귀접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귀접을 하면 원래 사람이 황홀경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강제로 당하는 듯한 귀접. 그렇게 당하는 듯이 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엄청 괴로웠대요. 그 귀접을 하는 당사자가 예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원래 결혼을 했던 그 전 남자친구가 바람도 폈고 약간 폭력적인 성향도 있고 가스라이팅도 있었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걸 겨우겨우 벗어났고 부모님한테도 알리게 돼가지고 파혼을 하게 된 거죠. 파혼을 하고 나서도 그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엄청 했던 거죠. 스토킹을 하면서 딸 찾아다니고 회사까지 찾아다니고 집 앞에도 막 찾아오고 본가인데 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러면서 막 너네 부모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이러겠다 살해 협박까지 엄청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경찰에 이제 접근 금지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 뒤로 이 남자가 술을 엄청 먹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에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전 남자친구이기도 했고 그 부모님한테 마지막 가는 길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좀 마음이 쓰이잖아요, 사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래서 한번 일단 장례식을 가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는데 그 뒤로 이런 증상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장례식장에서 붙어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딸은 심하면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닌데. 근데 이제 딸은 기억을 못해요.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걸.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같이 데려가려고. 근데 웬만하면은 빙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죽이려고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블랙아웃까지 하게 하면서 이렇게 심하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힘이 엄청 강한 거예요. 네. 아예 잠식시켜버린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센 게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무당 선생님이 남자가 대체 어떻게 죽었나 한번 물어봤대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죽을 때 그 큰 트럭이랑 완전 앞으로 다 박아가지고 얼굴이 훼손이 엄청 돼가지고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 장례식장에서 듣기로는 눈도 다 터져가지고 눈도 없고 얼굴도 다 찢어지고 거의 멀쩡한 데가 없었대요. 자기가 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뒤에 서 있는 그 영각 그 자체. 그러니까 완전 자기는 소름이 쫙 돋은 거죠. 아 진짜 전 남자친구구나. 저 옆에 그대로 서 있는 걔구나. 그러면서 무당 선생님이 잠깐 생각을 하면서 기운을 좀 느끼셨대요. 이거는 아무리 집착이 심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귀신이 원한을 가져도 이 정도까지로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예. 이거는 남자 쪽 집안에서 뭔가 수를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둘이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쪽 사진이랑 사주랑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남자가 여자한테 집착이 너무 강했을 거고 자기가 살짝 그 영가의 기억을 읽었었을 땐 그 남자가 부부 꿈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 얘랑 결혼을 시켜달라고 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그쪽 부모님이 아들을 계속 꿈에 찾아와서 얘랑 결혼시켜달라고 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그쪽 집안에서 영혼 결혼식을 한 것 같다고 산 사람이랑. 한마디로 산 사람이랑 영혼 결혼식은 양밥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저주까지 받고 그 여자 몸에 붙어 살면서 기력까지 싹 다 뺏으니까 힘이 점점 강력해지면서 저렇게까지 힘이 세진 거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 힘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바로 준비 못한다고. 그리고 이거는 뭐 부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나도 뭐 무작정 처음 온 사람한테 구태라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거 안 하면은 무조건 딸 죽는다고.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돈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그냥 무당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그리고 너 딸의 목숨은 마지노선이 일주일이라고 하신다 신령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 보였대요. 그 딸은 지금 누가 가다가 조금만 쳐도 픽 하고 쓰러질 정도였대요, 거의. 근데 이제 딸이 얘기했던 것도 있고 블랙아웃 현상에서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도 있고 애가 기억이 없는데 계속 죽으려고 했던 것도 있으니까 이제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지금 계속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도 일을 그만두셨대요. 애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 나듯이 거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어떻게든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3일 내로 우리가 준비를 할 테니까 일단은 돌아가라. 우리가 부적은 일단 비방용으로 몇 개 써주긴 할 건데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긴 할 거다. 그리고 지금 붙어있는 그 전 남자친구라는 애가 방해 엄청 할 거라고.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도 데려오라고. 죽어도 데려오던가 아니면은 차라리 이 근처에서 3일 동안 어디 근처 아래 민박집에서라도 묵으라고. 그리고 3일 동안 아니면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씩 자지 말고 교대로 지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갈 때 그 악령이 안 따라가고 그 친구를 그 악령이 되게 끝까지 자기를 쳐다봤대요. 그래서 쟤는 뭔데 계속 날 보지? 왜 계속 보지? 근데 처음부터 그 눈이 마주쳤잖아요, 들어올 때. 그때부터 약간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 무당집 밖으로 나가니까 그 악령이 따라가더래요, 그때서야.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안심하고 완전 어깨가 진짜 무슨 긴장해가지고 진짜 거의 목까지 올라왔었는데 그제서야 약간 휴 하고 내려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악령까지 나가니까 무당 선생님이 갑자기 너도 그 구판 자체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자기는 구판에 항상 참여를 했으니까 그 금줄 뒤에서 그래서 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너도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악령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여기를 오면서 이 가족들이 자기를 떨어뜨릴 거를 알았다고. 지금 자기를 지금 퇴마하려는 걸 알았는데 문을 열자마자 너라는 그릇을 봤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가 아니면은 이미 그 영가 자체가 그냥 악령이라고 할게요. 악령 자체가 힘이 세지니까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얘한테 붙어 있을 수 없다면 지금 몸을 가져서 정신을 지배하기 쉬운 얘를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친구의 몸을 지배하는 게 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네. 왜냐면 너는 지금 깨지기 쉬운 유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짜 엄청 오싹하더래요. 왜냐면 걔가 끝까지 자기를 쳐다보고 나간 게 그 이유였구나. 그리고 자기를 보고 웃은 이유가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 너무 무섭다고. 나는 이때까지 본 귀신 중에 걔가 제일 무섭다고. 무당령 그분보다 제가 더 무서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당연하지. 쟤는 지금 옆에 있으면서 그 여자 옆에 붙어 있으면서 아마 귀신도 많이 잡아먹었을 거라고. 귀신 잡아먹는 악령이 진짜 힘이 세대요. 그래서 걔 진짜 힘셀 거라고. 근데 너 그거 안 하면은 너 그 구판에 참여 안 하면은 너 진짜 큰일 난다고. 일단은 저번처럼 나 혼자는 안 되고 여러 군데 연락 돌려가지고 선배님들이랑 또 다른 분들한테 연락 돌려서 같이 할 거니까 일단 네.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 그랬대요. 근데 오.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자기는 또 그런 일을 겪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래서 진짜 3일 동안 자기는 엄청 벌벌 떨면서 지냈대요. 그러면서 꿈에 또 그 악령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비방이 있잖아요. 비방이 있어서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는데 점점 형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3일 동안. 네.
아마 그 무당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집으로 안 돌아가고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았대요. 자기 느낌으로는. 집으로 안 가고 근처에 대기를 하면서 그 악령이 자기를 꿈에 찾아오는 것 같았대요. 근데 비방이 그때마다 부적이 조금씩 그 약간 갈색으로 변하는 거 있죠. 염주는 살짝씩 약간 갈라지는 느낌? 쇠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염주는 좀 약해지는 느낌이고 부적은 약간 갈색으로 변하는 느낌? 예. 그러면서 이제 3일을 지났고 그 다음 굿을 하기로 한 날에 이제 예전에 봤던 무당분들이 다 온 거예요. 그때 자기 그 굿해줬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했대요, 자기는. 반갑기는 한데 자기가 또 그 제사의 대상이 또 돼야 된다는 사실에 되게 허무하기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인사는 하되 얼굴이 그냥 자기는 창백한 거죠. 또 그 무당 선생님들도 너는 진짜 팔자가 참 애꿎다 이러면서 되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까지 왔고 예. 너에 대한 비방은 확실하게 해줄 거고 우리가 지킬 거니까 걱정 마라. 악령이 신을 이길 순 없다. 게다가 한 명도 아니고 5분이 오셨대요. 우리가 5이나 되는데 너 하나 못 지킬 것 같냐. 걱정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판 다 펼쳐진 데에서 원래는 자기 자리는 맨날 옆에서 구경할 때는 좀 더 사이드로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중심적인 곳에다가 금줄을 원래 동그랗게 했대요. 네. 동그랗게 하고 거기에 평소보다 부적을 한 2-3배는 더 붙이고 원래는 그냥 거기에 무당 선생님이 줬던 부적이랑 그 염주 팔찌만 들고 가서 앉았는데 그날은 그 염주 팔찌 새 거울로 갈고 거기에다가 그 부적으로 지어진 옷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입고 머리에 그 무당 선생님들이 쓰는 하얀 모자 같은 거? 아, 예. 네, 그것도 부적으로 만든 모자 같은 걸 쓰고 그 위에 오색천 있잖아요. 네. 그거를 묶은 거를 온 몸으로 한 번 두르고 그리고 자기 몸이 안 보이게 그 위로 오색천을 한 번 더 덮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아예 안 보이게. 그러면서 너는 그냥 여기서 아예 시야가 안 보이는 건 아니었대요. 오색천 자체가 약간 불투명해가지고 덮어도 앞은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곧 영가랑 다 올라올 거다. 오. 너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라. 절대 무슨 일 있어서 나오지 말고 정신 똑바로 잡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가 딱 그러고 있으니까 약간 예전에 그 PTSD 오는 것 같았대요. 몸이 벌벌벌 떨리면서. 근데 겨우겨우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저벅저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때보다 좀 더 사나워진 기운 같은 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 부적이나 그런 비방 같은 거를 줬었잖아요. 그 여자분한테. 그것 때문에 제대로 약간 좀 못 괴롭혀서 아니면 못 건드려서 약간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화나 있는 그런 악령? 기분이 불편한 악령? 걔가 같이 들어오는 게 약간 발이 보였대요. 발 같은 게. 근데 그 사이 여자는 더 초췌해졌고 그 악령은 더 기분이 나빠졌고 그러면서 굿이 시작이 됐대요. 굿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조용히 막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 굿이 시작되고 막 소통을 치고 무당들이 막 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악령이 꼼짝도 안 하다가 이제 무당들이 자기 신장칼이라고 하죠. 네. 이제 신장칼 들고 이제 여자 몸에 자기 몸에 두른 옷의 끈 같은 거 그거를 묶고 신장칼을 몸에 대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거 잘 안 들렸대요. 자기 귀에는.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자가 끄끄거리면서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갑자기 몸을 거의 뒤로 뒤집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뜨겁다고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당연히 뜨겁지. 네가 뱃속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당연히 뜨겁지. 이거는 네가 뜨거운 게 아니야. 네가 뜨거운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얘기해. 그래 그 새끼가 뜨거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악령 새끼가 뜨거운 거야. 뜨거우면 나와. 아프기 싫으면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진짜 소름 끼치게 이렇게 웃었대요. 웃으면서 내가 왜? 이년 나랑 결혼했어. 헐. 나랑 결혼했는데 내가 왜? 얘 내 거야. 내 건데 내가 왜 나가? 이러면서 엄청 소름 끼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당분들이 엄청 욕을 하셨대요. 욕을 하시면서 어디 죽은 놈이 산 사람 몸을 탐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 또 엄청 그 방울 흔들고 신장칼 그 챙챙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거를 여러 명에서 한꺼번에 하셨대요. 왜냐면 엄청 얘가 기운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이러면서 막 여자 입에서 진짜 쌍욕이 엄청 많이 나왔대요. 괴로워? 괴로우면 나오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진짜 찔기더래요. 그러고 한 3시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한테는 얼른 뱉어. 너 뱉어야 살아. 뱉으라고 이러면서 막 계속 여자는 막 구토하고 울고 막 이러는데 진짜 끝까지 안 나오고 버티다가 갑자기 막 그 여자 몸에서 한순간에 뭐가 훅 튀어나왔는데 그 악령을 묶기도 전에 그게 자기한테 달려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려들었는데 자기 지켜주던 결계 있잖아요. 그 금줄이 크게 흔들리면서 그게 하나가 툭 하면서 끊어지면서 떨어졌대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무슨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몸에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뜨니까 밤이었던 거죠. 정신을 차리자마자 자기가 또 자기 몸을 다 만져본 거예요. 자기 또 빙이 됐을까봐. 근데 눈 떠보니까 자기가 생활하던 방이고 진짜 온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이제 막 진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막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정신도 한번 체크를 해봤대요. 왜냐면 자기가 빙이 됐을 때 느낌을 아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체크를 하고 있는데 몸 아픈 거 말고는 이상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하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침 무당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그 악령이 엄청 버텼다고 했잖아요. 안에서. 맞아요. 예. 근데 그것도 무당을 가지고 논 거였대요. 자기가 힘을 엄청 아끼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에 튀어나와서 친구 몸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친구 몸에 들어가려면은 거기 금줄에 부적도 있었지, 오색천도 있었지, 비방도 있었지. 이러니까 막 아픈 척하고 못 버티는 척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내가 많이 이제 좀 약해져서 그때 무당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한 번 토할 때마다 그 몸에 있는 영가가 조금씩 뱉어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빙이 된 사람은. 예? 네. 그래가지고 조금씩 그 안에 있는 거를 자기 몸의 일부를 살짝씩 약한 부분 조금씩 내어주면서 자기 살을 내어주면서 이제 약해져서 얘가 조금씩 나오고 있나 보다라고 약간 생각하게 만들게끔 해서 약간 무당 선생님들을 방심하게 만든 후에 자기 몸체를 한꺼번에 완전체를 한꺼번에 나와서 바로 얘한테 달려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얘 몸에 들어가려고. 근데 다행히 미리 비방을 엄청 세게 해놨었잖아요. 네. 근데 금줄을 한번 끊을 만한 힘이 됐었는데 금줄을 끊으면서 일단 한번 힘이 약해졌고 힘이 약해지면서 이미 그 몸에서 나왔었을 때 그 악령 자체가 생각 못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양밥 자체가 그 여자랑 영혼 결혼식을 해서 그 여자랑 묶이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여자 몸을 나오면서 그 저주 자체가 약해진 거예요. 그 저주 자체가 양밥을 건 무당한테 돌아가면서 그 악령은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바보니까. 예.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못하고 달려들었다가 약해지고 그 몸에 둘렀던 오색천에 또 깎여 내려갔는데 그래도 힘이 강해서 그 몸에 부딪혀가지고 친구는 그 충격에 정신은 잃은 거고 다행히 몸에 있던 비방들이 다 막아준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걔 힘이 셌었어가지고 예. 오색천이나 이런 것도 다 약간 좀 찢어지고 훼손되고 그 추가로 줬던 비방들 있잖아요. 그 부적 같은 것도 다 훼손되고 새로 줬던 염주 팔찌도 거의 다 너덜너덜해졌다고 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때 마침 약해진 그 악령을 잡아서 이제 묶어가지고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이놈이 아예 작정하고 노리고 밑에서부터 계속 힘을 키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몸에 들어가려고. 그 첫날 너랑 눈 마주쳤을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고생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친구는 이제 그러면서 또 자기가 또 한 번 죽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는 진짜 밖에 나가서 살면 안 되는 몸이 됐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대요. 확실하게 좀 느끼셨겠다, 이번에. 예. 네. 이게 타임라인이 참 안 맞기는 한데 이게 제가 늦게 전달하는 것도 있고 친구가 이게 겪었던 일이 좀 이미 예전에 겪었던 걸 저한테 늦게 전달해주는 거여가지고 연락이 안 된 지는 좀 됐었었고요. 예. 근데 이번에 목소리 들으니까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이게 누군가는 지금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맞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게 진짜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이런 것도 솔직하게 막 생각도 해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도 있는 거고 진짜로 대부분의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누군가는 이런 일로 정말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거 저는 좀 직간접적으로 많이 봤잖아요. 네. 실제로 빙의된 사람을 보기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단순 연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그 느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 네, 맞아. 그래서 친구도 이번엔 좀 더 많이 지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힘들겠네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빌고 비방하면은 악령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는 하는데 겪으니까 무서운 거죠. 왜냐면 밖에 나갔다가 혹여나 특히 아직 놀고 싶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예. 산이나 바다, 놀고 싶은 물이나 이런 데 가면 솔직히 그런데 귀신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런 악령을 만났을 때 자기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데는 가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시고 그분도 머랭님한테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좀 풀고 그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네, 아직 1년은 안 됐다고 지금 거의 거기 간 지는 한 반년 정도 됐고요. 네. 일이 일어난 지는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제대로 그 몸이 자리 잡으려면은 한 2년은 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년은 제대로 기도 드려야 유리체 같은 거는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싸움이 되겠죠. 예, 자신과의 싸움도 될 거고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그 깨진 유리잔을 다시 붙일 때는 완벽하게 붙이지 않으면 다시 금이 가고 깨지기 마련이니까 그 신이 한 번 들어왔던 게 그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분에 넘치는 그릇이 한 번 손댔던 거여가지고 그게 참 그릇이 너무 그때 심하게 훼손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 정도로까지 오래 걸릴 일은 아닌데 그 신기운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직 뭐 결론이 난 건 아니니까 좀 더 저희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머랭님. 네, 그래서 지금 가끔 연락은 주기로 했어요. 그래도 머랭님께서 이게 친구분의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이야기 너무나 잘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머랭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구분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힘내시고 본인이 강하면 사특한 것들이 함부로 못할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규정님들도 계시고 우리 또 머랭님도 계시고 친구분도 계신 거니까 네, 항상 힘내시고 저희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